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3,000피 넘어서서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시장과 상관없이. 제일 뭐 직접적으로는 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연금의 상당 비중이 주식,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지금 노출을 돼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부의 축적 수단이 대부분은 부동산에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고 국내 부의 축적 수단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양성을 해서 부동산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부작용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확실한 정책 방향을 밝히셨거든요. 채권 시장으로 봐서도 부동산의 부가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금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때마다 밝히는 말씀이 금융안정. 금융안정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뱅킹 시스템의 안정이고 이 은행업의 안정이라는 건 대출의 안정. 그다음에 대출은 주로 주택담보대출 내지는 가계대출을 통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대출 산업의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이 계속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렇다면은 기준금리 정책에 있어서 이쪽 금융시장 불안정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완화에 대한 정책적인 융통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업으로 봐서도 사실은 주식시장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주식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들이 있어서 제가 좀 노파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좀 거대 담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저희도 이런 구조가 영속되는 거는 국가 경제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동의하고요. 다만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굉장히 많은 자산들, 자금들을 또 어떤 식으로 좀 이제 투자 자산 혹은 자본시장으로 좀 이전을 시킬까 하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좀 이제 약간 의도적인 위축? 이걸 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최근에 정책들은 좀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성공 케이스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려면 증시가 빨리빨리 올라줘야 되는데. 네, 그쵸. 네. 한계가 좀 있네요, 최근에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의 비중이. 제가 그냥 평균일 것 같은데 부동산은 그냥 제가 사는 집 겨우 자가로 유지하는 것 이상의 어떤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역량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자가로 있는 집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저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갭 투자를 해서라도 부동산에 자금을 묻겠다라는 분들이 뭐 제 주위에 보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여유 자금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부동산을 안 하고 난 주식으로 할 거야. 사실 이런 분은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뭐 저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부동산 말고 남는 여유 자금은 주식 쪽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제도특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 뭐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긴 있지만 이게 다들 부작용이 크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뭐 시장은 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지금 거대 담론 위주로 가고 있어서 네. 국내 경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 요새 화두 중에 하나가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결국은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통화 완화 방향도 또 속도도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미국과 여타 글로벌 경제 동향과의 어떤 그 페이스를 맞춰가는 정책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경기의 저점을 지났다, 또는 아직은 아니지만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채권 시장에서는 적어도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 저점 통과 여부는 한참 시간이 뭐 몇 개월 이상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장에 몸담고 있는, 가장 그거를 체감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글로벌 경기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경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은 아직 저는 관세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움직이는 부분이 나타날 때 이제 드러나면서 한번 충격이 있을 거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게 물론 그게 크게 드러날지 적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이냐면은 갑자기 물건의 가격이 100원이었다가 110원이 되었어요. 그 10원을 정부에서 가져가요. 그러면은 그게 영향이 경기에 없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PPI랑 CPI에서 그게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CPI만 가지고 봤을 땐 물가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PPI만 가지고 봤을 땐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차이를 기업이 감당하거나 아니면은 전가를 해야 되는데 갭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속도가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언젠간 일어날 일이 뒤로 유예가 되고 있고 시장 충격이 없기를 바라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나 연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지금 시장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증시는 저점 통과한 거 아닙니까? 한국 증시에서 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통과해서 이미 상승세로 진입을. 네, 좀 빠르죠. 저 동의해요. 국내 경제 아까 질문을 하셨길래 답을 하자면은 저점 통과했다고 봐요. 했다고 보고, 사실 한국 GDP를 까먹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소비 둔화 그리고 투자의 둔화였던 것 같은데, 투자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소비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주 좀 어렵던 시기는 좀 벗어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생회복 네. 지원금 효과 아닙니까? 뭐 그것도 효과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되게 아주 크다라고 다들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GDP의 한 0.2%, 0.3%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도움되는 숫자긴 합니다. 어찌됐건. 근데 지금 최근에 GDP 추정치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저도 그 올라가는 추이에 있어서는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볼 때는 보통 경기 저점에 대한 판단을 뭐 여러 가지 수치를 이제 보시는 분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매월 말 발표되는 산업 생산 지표 중에서 경기 동행 지수, 경기 선행 지수, 이 일치 여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발표된 최근을 치만 놓고 보면은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서서 가고 있습니다만,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가 아직은 마이너스 0.0 기준선을 대비해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 아직은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 상승세로 돌아서서 플러스로 돌아서서 2, 3개월 지속이 된다라고 그러면 확실히 이제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볼 텐데, 아직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뭐 생산 지표, 소비 지표, 뭐 투자 지표가 있을 텐데, 생산 지표는 그냥 쏘쏘한 것 같아요. 유지가 되는데, 소비 지표는 확실히 좀 개선된, 심리 지표도 그렇고 실제 나오는 민간 소비 지표들도 그렇고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설비 투자 지표는 계속 안 좋아요. 그것까지 돌아서거나 아니면 기업 서베이 지표들, 향후 미래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서베이 지표들까지 어떤 기준점 이상으로 이렇게 돌아선다라면은 완연한 이제 경기 회복세로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저점을 가늠할 수 있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지표들이 확연한 플러스 요인들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GDP 국내 생산이 1분기에 역성장을 했다가 2분기에는 드디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3분기까지 아마 플러스로 전분기 대비해서 수치표가 나오면은 경기 저점에 대한 판단은 확실히 이제 될 겁니다.